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헌법재판소가 구인 체제로 복귀하게 됐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3명 가운데 마은혁 후보자만 임명하지 않은 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며 헌재가 만장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든 권한대행이든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순 없다는 겁니다. 첫 소식 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발단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선별 임명이었습니다.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3명을 선출했는데 조한창, 정계선 2명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만 임명하지 않은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최 대행의 선별 임명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관 8명 만장일치였습니다. 헌재는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은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것이어서 대통령이든 권한대행이든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별 임명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의 재판관 임명권은 권한이자 헌법상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법률을 위반한 하사가 없는 이상 그 사람을 재판관으로 임명할 헌법상 의무를 부담합니다. 여야 합의가 확인돼야 임명한다는 최 대행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교섭단체 대표의원들은 협의를 거쳐 국회의장에게 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이에 따라 국회의장이 재판관 선출안을 제출함으로써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의결 절차가 진행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최 대행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도 여야 합의 없이는 권한대행이 정치적 결단을 내려선 안 된다며 후보자 3명의 임명을 전부 보류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 주도의 법안들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최 대행도 한 총리와 같은 전철을 밟았습니다. 국회목 재판관들에 대한 대통령 임명권은 형식적 임명권이라 즉각 임명해야 한다는 대다수 헌법학자들의 지적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헌법재판관 공석을 채우는데 2달 가까이 허비한 겁니다. 헌재 결정에 따라 최 대행에게는 마 후보자를 임명할 법률상 의무가 생겼습니다. 다만 헌재는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도록 최 대행에게 명령해달라거나 마 후보자가 재판관 지위를 가진 것으로 간주해달라는 청구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각하했습니다. 또다시 공은 최 대행에게 넘어갔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오늘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면서 이제 관심은 그동안 의무를 방기해온 최상목 권한대행이 언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할 것인지에 쏠립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일정에 변화가 있을지도 주목되는데요. 일단 임명 여부와 무관하게 헌재는 기존의 8인 체제로 탄핵 심판의 결론을 낼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재 판단을 존중하고 결정문을 잘 살펴보겠다면서도 임명 계획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관심은 최 대행이 언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냐에 쏠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전에 임명하면 마 후보자도 재판에 합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재판부는 변론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지난 11차례의 공판 녹음 파일을 다 들어야 합니다. 재판장이 요지를 설명하는 식으로 신속하게 진행할 수도 있지만 윤 대통령 측이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몇 차례는 변론 기일을 다시 잡아야 해 선고가 미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헌재가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마 후보자를 제외하고 8인 체제로 결론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해외 출장 등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평의에 참석하지 못한 재판관은 선고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마 후보자가 스스로 사건을 회피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헌재는 마 후보자 합류 후에 변론을 재개할지 8인 체제로 선고할지는 재판부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헌재가 그동안 신속 심리를 강조해온 만큼 8인 체제 선고에 무게를 두는 관측이 많습니다. 사건을 청구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대행이 즉각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임명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여 헌법재판소 구인 체제의 복원을 매듭짓기를 요청합니다.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최 대행은 국회 권한을 침해하고 헌법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을 사죄하고 즉시 임명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헌재가 다수당의 의회 독재를 용인한 거라면서 여야 합의 없이는 마 후보자를 임명해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도 대통령 탄핵 심판의 의결 정족수를 확보하려는 정치적 꼼수라며 헌재를 또 공격했습니다. 헌법학자 100여 명이 모인 헌정 회복을 위한 헌법학자 회의는 최 대행이 헌재 결정을 거부한다면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으로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즉각 임명의 헌법상 의무를 다하라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유상입니다. 서울대와 고려대, 이화여대 등 대학교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난입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5.18 민주화 운동의 시작이 된 전남대학교에서도 극우 유튜버들이 주도하는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특별 초대되기도 했던 안정권 씨 등 외부인들이 가세해 욕설과 막말을 쏟아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극렬 지지층을 부추기고 극우 유튜버들이 선동에 나서면서 개강을 앞둔 대학가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송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대학교 교문 앞으로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수십 명이 모였습니다. 학교 밖에서 벌어진 탄핵 반대 집회에 맞서 학교 안에선 총학생회와 총동창회 등이 나선 파면 촉구 맞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내라 농호 선동과 민주주의 파괴 세력이 전남대에 발붙일 공간은 없다. 탄핵 반대를 외치는 시위대엔 이번에도 신남성연대와 안정권 씨 등 극우 유튜버들이 대거 가세했습니다. 조선 야 연별 전라도인 저거지. 안 씨는 앞서 고려대 등 서울 대학가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도 잇따라 참석했고 이화여대에선 아예 학교에 난입해 학생들을 위협하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시끄럽자 시끄러. 안 씨는 과거 5.18 민주화 운동, 세월호 유족에 대한 폄하를 일삼아 수차례 수사와 재판까지 받았는데도 버젓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돼 논란을 빚은 인물입니다. 특별 초청장 뭐냐? 특별 초청장. 또 안 씨 누나는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등 긴밀한 관계를 이어왔는데 탄핵 이후 대학가를 돌며 극우 시위대를 선동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일부 학생들까지 가세해 교내 충돌로 번지는 건 결국 탄핵 심판정에서까지 극렬 지지층의 결집을 유도한 윤 대통령 탓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캠퍼스의 자유와 안전을 위협하고 또 이런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런 게 확산되면서 사회 극단주의까지 악화할 수 있는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를 야기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학들은 외부인들의 교내 집회를 불허하고 출입을 통제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집회를 통제해달라는 학교 측 요청이 있더라도 경찰력을 학교 안으로 투입하는 건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다며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구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에서 밤새 쏟아지는 눈을 맞으며 탄핵을 촉구했던 키세스 시위대 기억하실 텐데요. 경찰이 이 집회를 주도했던 민주노총 위원장을 소환했습니다. 신고된 장소를 벗어나서까지 시위를 벌였다는 건데 같은 시간 윤 대통령 체포를 저지하겠다며 경찰과 충돌했던 극우 시위대에 대한 수사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습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쏟아지는 눈을 오롯이 맞으며 은박담요 한 장을 덮고 밤새 자리를 지킵니다. 윤석열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하자 한남동 관저 앞에서 3박 4일 밤샘 집회를 이어간 이른바 키세스 시위대입니다. 경찰이 이 집회를 주도한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을 집시법 위반 혐의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밤샘 시위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가 늘어나면서 일부가 신고 장소를 벗어났다는 겁니다.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 애쓴 투쟁을 집시법 위반으로 범죄시하여 탄압하는 조사인지 다시 한번 묻습니다. 경찰은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열린 지난달 11일 대규모 서울 도심 집회도 문제 삼았습니다. 행진하면서 양방향 도로를 모두 점거해 교통 흐름을 방해한 혐의입니다. 어떻게든 탄핵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불법이라고 훼손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듯 느껴집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주말 집회를 이끌어온 시민단체 관계자도 소음 기준을 넘어섰다는 이유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모두의 투쟁에 불법 프레임을 씌울 수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의 투쟁을 위축시키려는 부당한 탄압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이처럼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집회 주최자들의 엄격한 법 위반 잣대를 들이대 본격 수사에 착수했지만 윤 대통령 지지 집회 주최자들에 대해선 별다른 움직임이 없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전광훈 목사가 주축인 대국본 등이 한남동 관저 앞에서 집회를 열면서 참가자들이 대통령 체포를 막겠다며 도로에 드러눕는 등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전광훈 목사에 대해 서부지법 폭동과 관련해 내란 선동 혐의 수사는 하고 있지만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은 또 민주노총 관계자들에 대해선 추가 줄 소환도 예고했지만 탄핵 반대 집회 주최 측에 대한 향후 수사 계획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소속기관인 감사원은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대해 직무감찰을 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재작년 불거진 선관위 고위직 자녀의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선관위의 독립된 권한을 침해했다는 건데요.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3년 5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 간부 4명의 자녀가 선관위 경력직 채용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선관위는 대국민 사과와 함께 국회 국정조사와 국민권익위 조사, 경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담한 마음과 함께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갈등은 감사원이 뛰어들면서 불거졌습니다. 선관위는 감사원이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관위 직무를 감사하는 건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재는 1년 7개월 만에 결론을 내고 감사원 감찰이 선관위 독립성을 침해했다며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선관위 손을 들었습니다. 헌재는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하에 둔다는 헌법 97조를 근거로 감사원 감찰을 허용하면 선관위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사원은 특정 정당의 당원인 대통령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대통령 등의 영향력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독립적 헌법기관으로 규정한 헌법개정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입니다. 선관위 측은 앞선 2차례 변론에서 해당 직무감찰은 감사원의 순수한 감시 목적 때문이 아니라 부정선거론을 잘못 맹신한 대통령과 관련돼 있다는 것이 비상계엄 사태로 명확해졌다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는 윤 대통령이 계엄군을 선관위에 보낸 건 자신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검찰 수사에서는 선관위 직원들을 불법 체포하려거나 서버를 탈취하려 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헌재 결정에 앞서 자녀 채용 특혜에 대한 선관위 직무감찰 결과를 확정하며 32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거나 비위 내용을 통보했습니다. 헌재는 이번 결정이 선관위의 부패 행위에 대한 성역을 인정하는 것으로 호도되어서는 안 된다며 자체 감찰의 실효성을 높이라고 주문했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